판사실 난입한 이형석과 정광훈 목사의 연계성 여부. 전도사 명칭만 부여. 경찰은 인과관계 입증해야. 가가 플러스 스내 공유. 편집인. 기사 입력 2025-02-01, 21시 38분. 광화문 운동을 이끌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당 지지율을 올리며 우파를 결속시키는데 앞장선 보수 우파의 리더 정광훈 목사가 지난 1월 24일 서주지법 난입 사태로 인해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당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일단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3년 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6개월 마치고 특임 전도사로 임명된 이형석 씨가 서부지방법원 판사실을 부수고 난입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그는 체포되었다. 결국 이형석은 구속이 되었다. 그는 일주일 전 1월 17일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고. 라고 하여 마치 정광훈 목사의 명령만 떨어지면 쳐들어갈 자세가 되어 있다고 했다. 조나단 목사도 2022년 5월 25일 오늘 투쟁의 전사로 정광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했더라니까 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차원에서 서주지법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다. 촛불 행동의 이재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가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겠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꺼내와야 한다. 며 정광훈 목사가 사주한 식으로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들어보자. 그는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고 했다. 정 목사는 서주지법 앞에 가서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 하듯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 항의성 집회를 하라는 요청이지 폭력을 행사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정광훈 목사의 발언을 보면 이형석에게 서부지법을 파괴하고 판사실을 정복하라고 하는 내란 선동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정 목사는 평상시 국민혁명과 저항권을 자주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부지법을 파괴하고 난입하며 폭동을 하라고 선동한 적은 없다. 이형석을 정광훈 목사가 청교신학원 6개월을 마치고 임명장을 주어 전도사를 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교도 신학교를 6개월 마친 자에게는 누구나 졸업장을 수여한다. 교회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흔히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사로 부르듯이 전도사 명칭만 부여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형석이 6개월을 마쳤기 때문에 전도사라는 명칭만 부여된 것으로 교회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적이 없다. 신학교 6개월을 이수하면 전 목사는 누구나에게 수료증을 부여한다. 단지 전도사로서의 명칭은 있지만 다른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처럼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형석은 집회 장소만 쫓아다니면서 발언을 하거나 자신이 고난 극복이라는 유튜브를 만들고 영상만을 올렸다. 이형석은 사랑제일교회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사랑제일교회 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 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리적 분석 1심, 2심, 대법원은 이석기의 내란 선동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간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을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2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관 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광훈 목사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려면 각 권역에서 국가기관 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해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해야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언급한다. 내란 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해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 목사가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해 실행하도록 충동한 사실이 있는지 경찰은 입증해야 한다.
내란 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내란 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정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고 했다. 이 정도라면 국민의 기본원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피선동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하는 언어가 없다.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다.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해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는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내란 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내란 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 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5-1-2 선고 2014 도만 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 선동죄가 되려면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각 권역에서 국가기관 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하는 이석기처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감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을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각 권역에서 국가기관 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 결론, 구체적인 선동이 있어야. 아무리 이형석이 정광훈 목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지만 정광훈 목사가 명령도 하지도 않았는데 서부지법에 대해 폭동 선동 명령을 한 것처럼 하여 자발적으로 판사실문을 부수고 진입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정 목사를 내란 선동죄로 하려면 보다 그가 판사실을 난입하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정 목사는 2019년에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내란 선동 혐의는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당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내란은 국토를 점거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가리킨다. 전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이를 목표로 한 선동이라고 보긴 어렵다. 고 설명했다.